점점 더 뜨거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어요. 모두 건강하시죠? 오늘은 워너비그룹의 딜러가 되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2022년 2월 20일자 월간 창업경제의 강종원 기자에 따르면 자영업의 창업 성공률은 5%라고 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신규 사업체 중 5년 이상 생존율은 27.5%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개의 사업체 중 5년 이내에 7개 이상의 사업체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편없는 사업 계획이나 잘못된 사업 구조, 진입장벽 구축 실패,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혹은 급격한 기술적 변화의 대응력 부족도 원인이 되어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핵심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붕괴되어서 결과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과도한 규모나 사업의 확장, 또는 특정 고객이나 특정 공급자, 특정 제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에 찾은 김에 실패의 이유를 더 찾아보면 부적절한 관리 시스템이나 경영진 팀 내의 불화, 역량 수준의 미흡,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부재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실패의 이유들이 사업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어요. 성공의 이유보다 실패의 이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걸 보면 사업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워너비그룹은 어떤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많은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나요? 사람의 눈에 따라 이유를 찾는 것은 각각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업에 대한 실패를 서서히 감지하게 만드는 것은 불신과 의심입니다. 리더를 믿지 못하고, 파트너를 믿지 못하고, 상사를 믿지 못하고, 동료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든든한 자금력이 있어도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성공은 요원한 일이 될 거예요.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사업을 시작하고 금방이라도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가 되었든 본인에게는 소중한 돈이고 열심을 다해 뛰었던 시간 역시 중요한 개인의 자산이지요. 지금껏 많은 기회를 통해 본인의 자금을 투자했었을 거예요. 성공을 맛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던가요? 사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성장한 스토리는 감동을 줘요. 현실적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지요. 여기에 몇 개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경우를 소개해 볼게요. KFC 이야기의 주인공인 커넬 샌더스는 10살 때부터 농장 일을 시작으로 보험과 타이어 영업, 철도회사 직원, 변호사 등 수많은 직장을 전전했대요. 크고 작은 부침 속에 그의 나이 66세, 남겨진 전 재산은 단돈 105달러.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성공에 있어서는 나이나 돈도 결정적인 장애가 아니라는 믿음 하나로 인생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돼요. 낡은 자동차 하나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력을 다해 치킨을 홍보했어요. 그가 돌아다닌 식당만 1,008개점. 치킨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문전박대와 무시 속에서 광대에 짓도 마다하지 않았대요. 결코 자신의 믿음을 꺾지 않았던 커넬 샌더스는 마침내 1,009번째 식당에서 성공의 깃발을 꽂게 된답니다. 현재 전 세계의 KFC 매장은 13,000개 점이 넘어요. 다이슨 청소기. 다이슨 청소기는 5년 동안 5,126번의 실패를 한 후에 완성된 결과물이에요. 회사는 단기적인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향후 20년, 25년을 내다보는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였어요. 이들은 실패가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초기 아이디어,
시제품, 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꼼꼼히 기록하여 남겼어요.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사이클론 기술을 탄생시켰고 오늘날 인기 제품인 다이슨 청소기가 나오게 된 것이랍니다. 월트 디즈니 1919년 시카고에서 18세의 월트 디즈니는 만화가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문사에 자신의 작품들을 보냈지만 거절당하고 형의 도움으로 광고 애니메이터 자리에 취직하지만 이마저도 회사 재정 및 그림에 대한 재능 부족을 이유로 해고당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만난 동료인 어브 아이옥 주어크스와 협업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며 실력을 쌓기 시작했고 이후 1922년 네프오 그램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15,0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받게 되는데요. 22세가 되던 1923년 10월 형 로이와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만들고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를 통해 작품 수준을 높여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해요. 토끼 오스월트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를 얻어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라는 회사로 이름을 변경하지만 이마저도 나중에 캐릭터의 판권과 직원을 배급자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남은 것은 형과 아이웍스라는 동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미키마우스의 캐릭터 디자인과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최초의 발성 애니메이션인 증기선 윌리에서 처음으로 미키마우스를 등장시키게 되지요. 미키마우스 만화 시리즈로 인기를 얻어 나중에는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하게 되어요. 그러나 정작 돈을 벌게 된 것은 미키마우스 캐릭터에 대한 사용 계약을 하게 되면서부터랍니다. 33세이던 1934년 미키마우스 캐릭터로 벌어들인 돈은 3,500만 달러나 되었어요. 이후 재정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장편 애니메이션들이 성공을 하고 드디어 1955년 7월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개장하게 됩니다. 이때의 월트 디즈니의 나이는 54세였어요. 그러니까 장장 30여 년의 여정 속에서 성공의 기쁨을 맛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5,000원, 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매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보상일 수도 있어요. 워너비 그룹이 가는 길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수 있으세요? 워너비 그룹이 가는 길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요? 문제는 속도가 되겠어요. 각각이 느끼는 빠르기는 모두 다를 것이라고 봐요. 순간을 보지 않고 그동안 걸어온 자취를 바라보면 20개 정도의 계열사들이 만들어졌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죠.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속도가 결코 느리지 않음을 개인이 처해진 어려움과 자금에 대한 압박이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워너비 그룹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었던 변수가 나타난 것이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에요. 사업이 계획대로 착착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랬다면 KFC의 샌더스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다이슨도 청소기를 만들면서 맛보았던 5126번의 실패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게다가 월트 디즈니도 몇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요. 워너비의 딜러가 처음 되었을 때 어떤 미래를 꿈꾸셨나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처음 생각했던 그 꿈들을 포기하셨나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너머에 있는 행복을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었던 것은 매일매일 수익을 보면서 느끼는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행복이 아닐까요? 워너비 그룹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취가 남긴 흔적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길을 만드는 업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경영 컨설턴트 요셉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한 기업의 성공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 확실한 시장. 둘째, 사업 계획서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 팀, 조직, 협력사. 셋째,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팀과 조직으로서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봐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탔고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탄탄한 조직력과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힘든 분들은 보듬어야 해요. 결국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흔적으로 남을 것인가? 업적을 이룰 것인가?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